정액색이 누렇게 변했는데 정액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자위를 너무 많이 하다가 욱신욱신? 몇 분 이상 못 사면 지루라고 하는 건가요? 지루는 말 그대로 지루하죠. 허빈님 들어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미슈 슈빈마. 사람들은 좀 많이 조루에 민감하지만 1박 2일 지루 때문에 사정이 길면 또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괴로운 고통이에요. 네, 맞습니다. 흥분이 올라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나 사정 못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죠. 파트너는 아프고 결국에는 사정을 못하고 끝이 나잖아요. 지루는 말 그대로 지루하죠. 몇 분 이상 못 사면 지루라고 하는 건가요? 조루나 지루나 시간을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통은 30분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한 분들은 성관계를 통해서는 사정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지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첫 관계 때부터 힘들었었는지 아니면 원래는 괜찮았다가 나도 모르게 사정이 잘 안 되기 시작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경우에 보면 좀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마음을 못 열고 하면 사정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사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약을 먹고 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항우울제거든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우울증이냐 지루증이냐 그것이 문제고. 항우울제가 우울증 말고 진통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이어트 약 중에서도 항우울제가 좀 다이어트에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필요하죠. 혹시 탈모약도 영향이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의 일부에 작용을 해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성욕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발기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정자의 질도 나빠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끊으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또 완전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끊으면 또 머리카락이 또 다시 빠지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이게 어려워요. 정자냐 머리냐 머리 하겠습니다. 자위를 많이 해서 지루가 생긴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자위 자체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자위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하게 잡고 세게 흔들고 바닥 자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막 마찰을 하면서 자위하는 분이 실제로 의외로 있습니다. 성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위를 해야지만 사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바닥과 하다가 밑바닥까지 가시는 겁니다. 예방법이나 혹은 치료법이 있나요? 첫 번째 원인부터 잘 봐야겠죠. 일단 자위를 줄이면서 방법 바꿔야 돼요. 압력을 꽉 잡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윤활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찰을 세게 주지 않고 부드럽게 이제 하는 것에 느낌을 바꾸는 거죠. 간호사님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윤활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나가실 때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르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술 마셨을 때 사정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주 섹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파트너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섹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이를 잘 해야 돼요. 릴렉스가 되고 그러면서 흥분이 되고 구조가 되고 나면 좀 되게 쉬워져요. 섹스는 단순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종합예술이다. 말을 하고 싶네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제 친구가 사정하고 나면 체한 것처럼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아니면 큰 문제인가요? 원인으로 이제 뭐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도염, 성전파성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가끔 생기고 생겨도 경미하게 별로 불쾌하지 않은 정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사정통 때문에 성관계 피할 정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죠. 베이징에 있는 친구가 정액색이 누렇게 변했는데 괜찮은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액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고름 같은 색으로 계속 난다거나 진한 갈색으로 보인다거나 그러면 병원에 오셔야죠. 일단은 고름같이 보일 때는 실제로 전립선이나 정낭 이런 데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진한 색으로 보였을 때는 그게 피가 난 것이 색이 변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광저우에 있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너무 많은데 진료비 묵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액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피가 나는 데는 원인이 정액이 만들어지는 데부터 나가는 통로 어디서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발기가 되고 성관계 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막 몰릴 거 아니에요. 피가 몰려서 충혈이 돼 있다가 그 얇고 연약한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죠. 근데 다행하게도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렇게 충혈됐다가 터진 거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보면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거나 정낭에도 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40대가 넘어서 이제 출혈이 됐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 전립선 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朋友们满意了吗? 친구들 답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치료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더블이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김성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시님
아, 김성태님. 저희 김성태님은 저희 바른생각 직원분이신데 첫 촬영이시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일단은 좀 가벼운 것부터 속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아저씨 사각 팬티하고 젊은 사람들이 입는 약간 드로즈 팬티 두 개 중에 혹시 남자한테 좋은 팬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세 번째도 있는데 삼각 팬티. 저 저 어릴 때는 다 쌍방울 흰색 삼각 팬티를 입었어요.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무도 그런 거 안 입잖아요. 그쵸. 살이 찐 분, 날씬한 분, 크기가 큰 분, 적은 분, 타이트한 바지를 좋아한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지 또 되는 부분이 있고 건강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트렁크를 입습니다. 뭐 홍기도 잘 되고 타타구니 쪽이 쓸리는 것도 없고.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다 드로즈 입죠. 네. 머리를 입는다는 게 생각만큼 크게 상관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날마다 잘 갈아입어야 되고 운동을 해서 젖는다거나 이럴 때는 여분의 팬티를 갖고 오셔가지고 샤워하는 시간이 없더라도 팬티라도 싹 갈아입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습하면 냄새도 나고 세균도 자라고 사타구니 백성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팬티를 입을 때 위로 해서 입어야 될지 아니면은 눌러서 살짝 숙여서 입어야 될지 엉뚱한 고민을 가끔 하는데 이것도 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사이즈 때문에 올려서 하거든요. 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는 불편하던데. 정답은 위로 올리는 게 맞죠. 그 외국 분들도 보면 툭 나오게 하는 거 이쪽으로 입잖아요. 다만 발기가 안 되었을 때는 성기 사이즈에 따라서 뭐 올릴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트렁크를 입었을 때는 이게 뭔가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에서 놀도록 놔두면 되겠습니다. 결국 서양인들은 올려 입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고 보니까 또 서구적이네요. 제가 또 알고 보니까 또 서구적이어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끔가다 이제 저의 친구들이 이제 추우니까 안으로 약간 쪼그라들고 관리법이라던가 성기 자체, 음낭, 음모 부분 골고루 좀 구석구석 너무 세게 빡빡 닦지 않고 부드럽게 씻어주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항문 쪽도 씻어줍니다. 근데 항문 쪽에는 대장균 같은 세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씻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씻은 다음에는 또 손을 잘 비누로 씻은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 씻고 나서 성기 쪽 씻지 마시고요. 부종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호경 수술 안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찌꺼기가 끼잖아요. 냄새의 원인이 되고 하루 이상 지나면 그것도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씻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정성스럽고 부드럽게 어떤 걸로 씻는 게 좋으냐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물로만 씻었을 때 찜찜하기도 하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자극성 비누를 가지고 씻으시면 무난하고요. 청결제로 나온 제품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찾아서 씻는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닦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항문은 마지막으로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아주 자극이 되고 나빠져요. 그 목욕탕에서 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보통은 트지 않거든요. 근데 트고 이상하다 그러면 피부 질환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때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근데 살짝 튼다 그러면 자극이 없는 로션을 살짝 바른다거나 바셀린 같은 거를 살짝 바르는 것도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맞았을 때 고통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뒹굴다가 서서히 좋아져서 괜찮아지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 거고 보안이 부어오르고 피멍이 든다 그런 경우가 되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보안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응급으로 보안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터질 수 있는 거였군요. 터질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발기가 되었을 때 성관계를 하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음경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절 음경백막이 순간적으로 딱 꺾이게 되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역시 그것도 수술을 받아가지고 터진 부분을 꿰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부전이라든가 성기에 휘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지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셨나요? 음경골절은 여성 상위로 하다가 이제 성기가 약간 빠지면서 꺾여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죠. 부인하고 함께 아주 괴로워하면서 119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목한 부부인데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너무 화목하면 안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여성 상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행위를 많이 하거나 자위를 너무 많이 하다가 심장이 있나? 라는 것처럼 약간 욱신욱신 두근두근 혹시 그런 게 따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아픈 건가? 과격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너무 자주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체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좀 지내면 되지만 그게 좀 생각보다 자주 생기고 아프다 그러면 인터벌을 조절을 하는 게 좋겠고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대화 나누고 얘기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럴 섹스
섹스를 할 때 건강상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 잘 씻어야겠죠. 입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양치질을 잘 하고 음부 쪽도 잘 씻고 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나 입안에는 성병균이 자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걸로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이런 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질내 삽입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는데 고름이 나온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임질균이 목구멍에 살고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목이 아파서 계속 목감기로 편도선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적절한 약이라고 썼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알고 보면 임질균에 의한 편도선염이 걸려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성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분끼리 잘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꼭 생기지는 않겠죠. 또 하나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성기사마귀라는 거, 뭐 곤지짐이라고도 하고 콘딜로마라고도 하는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럴 섹스를 통해서 입안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남자는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궁경부는 여성한테만 있지만 질환이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감염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남성도 접종을 맞아서 나의 그녀도 보호를 해주고 나의 성기사마귀나 부각 내 암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는 게 맞겠어요. 비뇨기과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으시나요? 비뇨기과 예방접종 당연히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님 예방접종 받고 가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영상도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뇨의학과도 다른 과 같이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 오실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뺑!